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제 드디어 시즌2 10회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즌2를 시작이 작년 10월이었던 것 같은데 벌써 4개월이 흘러가고 감회가 새롭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는 사이다 방송이 되도록 더 열심히 저희 민트병원에서 준비했으니 하여튼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남성 골반통 특집 2탄, 어떤 고환 통증이라든가 골반 통증에 관한 내용을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성들이 중요 부위를 이제 불편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말 못할 고민들. 그래서 오늘 말하셔야 되는데. 네, 남성의 고환 통증과 골반 통증 원인들 중에 몇 가지를 저희가 이제 속 시원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로 어떤 병이 있나요? 이게 정말 여성분들도 어렵죠. 네, 어렵죠. 여성 골반통 하면은 다양한 원인 정말 쉽지 않은데 남성도 그에 못지않게 어렵습니다. 이게 되게 민감한 부위예요. 아무래도 그렇다. 그렇죠? 그럴 것 같습니다. 가장 그쪽에는 이제 고환 쪽 문제들, 그래서 뭐 고환이나 부고환에 생긴 염증들, 혹은 정계정맥류라고 해서 혈관이 늘어나서 생기는 질환, 아니면 이제 어렸을 때 고환 염전이라든가 탈장 같은 것도 그런 증상을 유발할 수 있고, 또 이제 다른 게 뭐 있을까요? 뭐 전립선 염도 있죠. 전립선 염. 지난주에 했었던 전립선에 염증이 생겨도 애매하게 골반 통증이 올 수 있죠. 하여튼 어디 부끄러워서 말 못하셨던 이런 고민들을 오늘 저희 방송을 통해서 좀 속 시원하게 해결하셨으면 좋겠네요. 오늘은 그러면 사연 위주로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그러면은 첫 번째 사연인데요.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어떤 증상이 있다가 심해져서 검색해보니 정계정맥류일 수 있다고 그런 이야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공부하는 학생인데 치료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겉으로 혈관도 좀 드러나 보이고 좀 통증도 좀 있는 것 같은데. 보니까 전형적인 정계정맥류 환자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계정맥류라는 게 고환 쪽에 혈관이 늘어났다 이런 거죠? 네, 맞습니다. 일단은 정맥류라는 것 자체가 정맥이 울퉁불퉁하게 늘어났다를 말하는 거고, 우리 하지정맥류는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렇죠. 하지정맥류가 다리에 생기면 이제 하지정맥류라 그러고, 이제 고환에 생기면 이제 그걸 정계정맥류라 그러는데, 원인은 고환 정맥이 거꾸로 역류하면서 고환에 피가 몰리면서 혈관이 늘어나서 그로 인해서 뭐 우열, 쉬운 말로 어열 같은 게 이제 어열이 생기면은 당연히 이제 통증이 생기고 혈액순환이 안 되니까 여러 가지 이제 증상들이 생기겠죠. 특히 오래 앉아 있는 분들한테 많이 생기거든요. 치료를 어떻게 해야 되죠? 이런 경우에? 고2면 치료받기에 아주 뭐 어리거나 아주 몸이 작거나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게 약물 치료가 특별히 효과가 별로 없어요. 어떤 염증이나 이런 게 아니라서 진통소염제나 어떤 혈액순환 개선제나 이런 걸로 통증 치료나 증상 호전이 되지 않아서 사실은 이제 혈관 치료로 들어가야 되는데, 뭐 수술이 있고 비수술적 치료 방법이 있죠. 치료에 대해서 조금 더 뒤에 좀 추가로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고요. 그러면 두 번째 사연 한번 보겠습니다. 정계정맥류를 진단을 받았는데 뭐 치료할 정도가 아니라고 해서 좀 경과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근데 호르몬 수치가 점점 낮아진다고 사연을 보내주셨는데요. 뭐 정액검사는 정상인데 호르몬 수치가 낮아진다. 혹시 이런 게 그 정계정맥류랑 좀 연관이 있을까요? 남성 호르몬이 보통 이제 고환에서 만드는데 40세 전에선 평균 수치가 한 5.8 정도, 그러니까 3에서 한 10 정도까지가 남성 호르몬 이제 수치예요. 남성 호르몬에 대해서 우리 남자분들이 민감해 하시는데 이분도 수치가 점점 낮아지니까 걱정을 하셨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남성 호르몬 그러면은 뭐 불임과도 좀 연관이 있을 것 같고 뭐 정력하고도 좀 연관이 있을 것 같아요. 약간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그렇죠. 근데 이제 정계정맥류랑 그럼 어떤 관계가 있나 이건데요. 첫 번째는 정계정맥류가 이제 고환의 온도가 올라가거든요. 올라가게 되면은 정모세포, 그러니까 정자를 만들어내는 세포는 온도에 되게 약해요. 그러다 보니까 정자가 생성에 문제가 생기고, 만들어진 정자도 딱 너무 뜨끈뜨끈하면은 얘네들이 잘 안 움직여. 활동성이 떨어져요. 활동성이 좀 떨어져요. 그래서 이제 남성 불임의 관계는 있는 건 맞는데, 그 다음에 이제 남성 호르몬을 만드는 세포는 좀 다른 세포거든요. 근데 그 세포가 그렇게 온도에 약하진 않아요. 그래서 웬만큼 정계정맥류 있다고 해서 남성 호르몬이 확 떨어지는 건 아니고, 정말 위축이 심한 분들 많이 진행되셨어요. 네, 많이 남성 불임 정자 상태가 안 좋다고 그러면은 좀 적극적으로 치료하시는 게 맞고요. 남성 호르몬만 낮아지고 정액은 정상이다. 그러면 뭔가 다른 원인. 근데 오히려 운동 많이 하는 분들도 남성 호르몬이 떨어져요. 왜냐면 이제 남성 호르몬 대사가 간에서 일어나는데 운동을 많이 하면 더 대사가 잘 일어나서 생성이 되는 게 더 많이 분해가 되거든요. 그래서 과도한 운동이라든가 아니면 알코올, 음주 또 이제 영향이 있습니다. 다른 부분에 대한 것도 찾아봐야겠고, 정자 상태가 괜찮다면은 치료는 뭐 급하진 않은데 정확한 이제 몇 기 정도 되는지 확인받고 치료하는 게 좋겠습니다.
정계정맥류 3기라고 뭐 수술 권유를 받으셨다고 하시는데 수술과 뭐 색전술 뭐 이거에 대해 간단하게 좀 소개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혈관을 치료하는 방법 중에 이제 정맥류를 치료하는 방법은 정맥류의 원인이 되는 혈관을 차단하는 치료인데 수술은 이제 그 혈관을 이제 끄집어내서 이제 미세 현미경적으로 작은 혈관들을 다 자르는 거죠. 잘라서 차단하는 게 수술이고 이제 색전술은 팔에 바늘구멍 뚫고 들어가서 혈관을 색전 물질로 막아서 혈관을 차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밖에서 자르느냐 안에서 막느냐 차이가 있는 거고 어쨌든 개념은 비슷합니다. 그렇게 혈관을 차단해도 큰 부작용은 없나요? 실제로 이제 정맥류라는 거는 이미 고장나서 우리 몸에서 제 역할을 순방향으로 흐르지 못하는 혈관이기 때문에 차단을 해줘야 아래쪽에 우열이나 어열이 없어지니까 사실은 더 이제 기능이 좋아지는 거죠. 색전술 아주 좋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수술이냐 색전술이냐 이걸 이제 막 많이들 고민하시고 이제 궁금해하시는데 아직까지 뭐 확실히 결론 난 건 없습니다. 없는데 수술은 어쨌든 칼을 대고 혈관을 자르는 거에 대한 거부감이 있으시다면 색전술을 1차 치료로 충분히 해볼 수 있고 수술 후에 재발되거나 하는 분들도 많이 오시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색전술을 했을 때 재발돼도 수술을 할 수 있고 수술 후에 재발돼도 색전술은 할 수 있고요. 사실은 이제 1차 치료가 어떤 거냐 보완적인 거예요. 치료는 어떤 상황에서든 색전술은 가능하다. 본인 상황과 이제 부작용에 대한 고려를 많이 해보고 결정을 많이 하시는 게 좋습니다. 저희 오늘 유튜브 보시는 분들이 그러면 이제 이런 정계정맥류에 대한 이런 관심들이 좀 높아지실 것 같은데 그럼 이런 정계정맥류를 좀 관리할 수 있는 생활 습관이라든가 아니면 정계정맥류가 잘 생기는 안 좋은 습관 같은 게 있을까요?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는요 정계정맥류가 어떤 습관 때문에 생기는 건 아니고 선천적으로 정맥 판막이라는 게 이제 역류를 막아야 되는데 그 판막이 발달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일단 시작은 선천적인 경우가 많고 그걸 악화시키는 요인은 복압이 많이 들어가는 운동을 많이 한다든가 이제 그런 것들이 역류가 좀 더 심해질 수 있는 원인이 되긴 해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때가 활발하게 활동할 때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 악화되는 걸 막기 위해서 운동을 하지 말고 뭐 그 오래 서 있지 말고 뭐 이렇게 하는 거는 불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정기 검사. 그래서 이제 악화되는 상황에서 어느 적정한 시기에 검진하다가 치료받는 그런 식으로 하시는 게 더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정계정맥류가 조금 뭐 정자의 활동이라든가 불임과 연관이 좀 돼 있다고 하니까 좀 불안해하시는 분 또 어린 학생을 두고 계시는 분들이 좀 불안해할 수도 있는데 어떻게 검사를 해서 어떻게 진단하게 되죠? 자녀분이 정계정맥류가 있는지 확인해보고 싶으시다면 사실 만져보면 되죠. 보통 한 95% 이상 왼쪽에 생기거든요. 왼쪽에 훨씬 더? 왼쪽이 훨씬 더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좌우에 그 혈관이나 고환 크기가 다른지 잘 만져지는지 혹은 이제 혈관 덩어리 같은 게 만지거나 보이진 않는지 사실 보면은 그게 제일 가정에서 쉽게 진단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혹시 이제 같이 샤워하시거나 할 때 유심히 보시면은 다르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도 생길 수 있으니까. 그럼 평상시에 이제 잘 뭐 가족들이 발견을 해주는 게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어렸을 때는. 근데 대부분 그 나이 때 또 애들이 이제 사춘기 들어가니까 서로 막 숨겨. 그러니까 엄마도 모르고 아빠도 몰라. 그 인터넷에서 보고 혼자 알다가 그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래도 가능하면 목욕탕에서 함께 목욕하고. 정계정맥류 진단도 하고 가족 간에 좀 화목도 도모하고 좋네요. 그럼 정계정맥류 말고도 또 이렇게 남자들 골반통을 일으키는 병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좀 소개 좀 해주시겠습니까? 이제 정형외과 쪽이나 이제 뭐 고관절 쪽이나 이런 쪽으로는 뭐 사실 너무 많죠. 질환들이 많아서 사실 그런 질환들을 다 망라하기는 어렵고요. 이제 비슷하게 그런 고환 통증이나 회음부 통증이 올 수 있는 질환 중에 이제 만성 전립선염. 만성 전립선. 사실 이제 급성 전립선염은 열이 나오고 막 붓고 아프고 할 수 있는데 특히 비세균성 전립선염은 증상이 특별하지가 않고 그냥 만성적인 어떤 골반 통증만으로 오시는 분들이 많아서 본인이 정계정맥류라고 생각하고 오시는 분들이 많죠. 맞아요. 그런 분들은 그러면 진단을 어떻게 하게 되나요? 일단은 이제 정계정맥류인지 혹은 이제 고환에 다른 염증이 있는 건지 초음파 검사를 통해서 이제 확인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만성 전립선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진단이 어려워지는데 전립선 마사지를 통해서 전립선액을 통해서 조직학적으로 검사를 한다든지 혹은 그래도 진단이 안 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전립선염은 크게 뭐 몇 가지는 이제 나누지만 뭐 급성 세균성 전립선염, 이제 만성 세균성 전립선염, 그리고 비세균성 만성 전립선염 이렇게 그리고 무증상, 세균은 있지만 무증상 이렇게 한 4개 정도 나누는데 이제 그 중에 이게 제일 어려운 거죠.
통증 만성 통증인데 세균도 발견 안 되고. 네. 왠지 여자들 만성 골반통과 비슷하죠. 비슷한 느낌인데. 네, 비슷해요. 맞아요. 그러니까 저도 근데 실제로 이게 교과서에 나오는 내용은 아닌데 네. 뭐 일본에서 연구한 내용 중에 오래 앉아 계시는 분들이나 택시 기사분이나 버스 기사님들 같은 경우에 여성분들 만성 골반통에 그 골반 우렬 증후군처럼 혈관들이 늘어나서 혈관들이. 만성 골반통, 남성 골반 우렬 증후군이 있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제가 MRI 검사를 하다 보면은 이제 예전에 안 보였던 것들이 보이게 되는데 뭐 정란이라든가 네. 그런 이제 부고환하고 주변의 우렬 뭐 이런 것까지 한 번에 볼 수 있어서 좀 더 정밀한 검사 방법이 그런 면에서는 진단에 네.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남성 질환으로 특집을 꾸며봤는데 뭐 우리 그 유튜브 시청자들 많은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네요. 네. 그리고 앞으로도 저희가 이제 사이다 방송의 그 컨텐츠를 다양하게 가져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남성 질환, 여성 질환, 뭐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컨텐츠를 다양하게 담아보도록 하죠. 뭐 다음 방송은 아마 저희 민트병원 유방갑상선센터에 이선정 원장님이 나오시는 것 같아요. 연예인의 피가 흐르는 우리 이선정 원장님을 많이 기대해 주시고.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은 삼행시로 끝내보도록 네, 할까요? 맞습니다. 네. 그러면은 사랑하는 내 몸을 위한 사이다 방송 2주, 4주, 금요일 4시에 만나요. 다 함께 본방사수하고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보내세요. 감사합니다.